시간에는 강승희 대표님 모시고 뇌피셜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2022년 12월인 만큼 주제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22년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2023년 키워드는 뭘까요? 네, 뭘까요? 네, 강승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제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런 채널 보시는 분들이. 근데 보통 그래서 아주 단기만 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5년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5년 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 왜냐하면 5년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한 중간쯤에 코로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없었다면 만약에 네. 왜냐면 코로나 때 돈을 풀었다 그래서 뭐 난리 나고 돈 풀어서 인플레이션 됐다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또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또 타이트닝 한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막 변동성 커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제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애매한 상황의 레벨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레벨 상으로 보면.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과거에 이런 코로나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게 쭉 올라갔다면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 그리고 어떤 기초 자산들이 많이 변했을까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딱 첫 차트는 차트만으로 그냥 보려고 그래요. 네. 그럼 보시면은 맨 왼쪽이 네. 2018년이에요. 네. 거의 그러니까 2017년 12월 18일이 이제 제가 이걸 19일 날 만든 거여서 20일 날 만든 거여서 네. 딱 그냥 5년치 딱 해가지고 딱 끊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식들 S&P, 나스닥, 다우존스, HSCI, 코스피 200이 들어있고요. 이 색깔 안에. 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환율, 그 다음에 유가, 네. CL1 그 유가 선물, 그 다음에 골드 퓨처스 두 가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금리는 10년 금리, 2년 금리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같이 이게 주황색인가요? 골드색 같은 게 빅스예요. 맨 아래 세 개. 네네. 그래서 아래 세 칸은 이제 그 금리 두 개랑 빅스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위에 있어요.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색깔로 봤을 때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얀색이 뭘까요? 하얀색 위로 삐죽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뭔지 알겠어요. 네, 이건 비트코인. 네, 맞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이에요. 딱 봤을 때 비트코인 맞아.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5년 전 대비로 했을 때 네. 지금 몇 % 수익률인가 하면 5년 전에 샀다가 내려오면 18%예요. 18.91% 플러스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네. 저 위에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네. 예, 별로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5년 전에 뭔가를 투자했다면 1등이 뭐냐 하면 볼까요? 제일 파란색이잖아요. 그 나스닥. 파란색이 뭘까요? 나스닥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S&P, 그리고 골드, 유가, 다우존스, 그리고 비트코인, 달러, 아래 이제 마이너스 단위가 두 개가 있는데 코스피 200과 네. HSCI예요. 네. HSCI가 5년 동안 마이너스 43%가 깨졌어요. 많이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때 또 이제 문 닫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미국이랑 무역 분쟁하고 이게 다 들어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이 계속 안 좋았구나.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중국은 뭐 아싸했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리고 이제 그 빅스 보시면은 네. 중간에 코로나 때 이렇게 위로 확 뜨잖아요. 네. 그죠? 그 삐죽 올라온 데가 코로나예요. 2020년 3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코로나 때였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 이후에 돈을 왕창 풀면서 금리를 쭉 내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갔잖아요. 네. 녹색 보시면은 네. 그죠? 그리고 녹색이 2년짜리고 빨간색이 10년짜리 금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10년짜리 금리가 위에 있었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얘기되는 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 얘기 나오면서 그게 이제 6월 달이에요. 딱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알 수 딱 있으시죠. 그래서 네. 녹색이 빨간색을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뒤집혔구나. 그리고 그때 이후로 보니까 변동성들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오히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쭉 이 5년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봤더니 비트코인도 난리를 치고 움직였지만 다시 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69%예요. 네. 근데 나누기 5 해보면 12, 3%잖아요. 네. 네. 얼마 그러니까 안 뭐 움직였네요. 연으로 보면 12, 3% 성장한 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10% 이상 연으로 버는 건 되게 잘하는 일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위아래로 많이 흔들지만 또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서 대충 중간쯤 어디 가나 보다. 이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제가 이제 5년짜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짧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차트는 1년이에요. 네. 1년으로는 등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딱 보시면 좀 이따가 이제 등수 이제 잘 크게 나온 것도 보여드릴 건데 네. 1등은 달러예요. 달러. 올해는 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채권도 망가지고, 네. 예, 주식도 망가지고, 코인도 망가지고, 뭐 다 망가졌어요. 멀쩡한 게 없어요. 달러. 그래서 뭐 킹 달러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달러가 1등이에요. 예, 8%. 그래봤자 8% 플러스예요. 그렇게 많이 간 것 같지만 그동안 또 내렸어요. 최근에 또 그쵸, 옛날 맞아요. YCC 얘기 나오고 네. 이러면서 또 내려와가지고 지금 8%밖에 안 났어요. 1년 동안에.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유가. 유가도 되게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의외로 이번에 이제 그 80불 대 79불대로 내려오면서 또 이제 그 뭐 120 간다고 난리 쳤었는데 지금 이제 70이니까 또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제자리로 와가지고 한 5%밖에 플러스가 아니에요. 연초 대비. 그 다음에는 의외로 골드는 딱 플랫이에요. 네. 그리고 5년으로 봤을 때는 골드가 랭크가 좋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골드는 그래도 스테이블하게는 움직이고 있구나. 본전은 할 수 있었구나.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그리고 이제 주식들은 다 밑으로 내려갔죠. 그죠? 그러네요. 그리고 쭉 모여 있죠. 네. 다우존스 제일 위에 있고 여기서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HSCI예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다 망가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올해를 봤더니 의외로 다우존스 밑에가 HSCI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S&P, 코스피, 나스닥이 제일 바닥에 있어요. S&P는 5년 동안 봤을 때는 이제 상위권에 있었지만 코스피는 여기서도 여기서도 또 하위권에 머물고 하위권에 있어요.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거 코스피는 어렵구나 이런 느낌이 또 들어요. 그리고 저 맨 밑에 있는 애가 이제 비트코인 64% 마이너스. 못 보고 있었어요. 여기 네. 있었구나. 저 바닥에 이제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인 쪽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코인 얘기는 뭐 별로 할 건 없지만 네. 중간에 왕창 빠진 게 루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빠진 데가 이제 FTX. FTX. 그래서 FTX 사태가 나면서부터 이제 뭐 조금 이제 빠진 다음에는 그래도 뉴스들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냥 옆으로 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보시면 제일 특이사항이 제가 빨간색으로 사각형을 끝부분에 쳐놨어요. 네. 그게 뭐냐면 HSCI 저점이에요. 아, 그때가 언젠가면 한 11월 초, 그러니까 11월 초, 10월 말이에요. 네. 그때 이후로 그러네요. 변동이, 움직임이 약간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실 수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HSCI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의외로. 여기서부터 한 거의 30% 정도 올랐어요. 저점 찍고. 그러면서 등수가 되게 좋아졌어요. 요때 노란색으로 보시면은 꼴찌였어요. 그죠? 그러네요. 퍼포먼스상. 꼴찌였는데 지금 나머지를 다 추월해서 올라가서 지금 이제 그 다우존스 바로 밑에까지 추월해서 올라갔어요. 그러게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이 너무 망가지고 있어가지고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도 포함해서 이제 다 같이 빅테크들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이 다시 부활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 왜냐면 항상 주식은 미래를 예상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과거를 보면은 과거 트럼프 때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에 환율 전쟁에 난리쳤고 그리고는 코로나 터진 다음에 우리는 문 닫아 봉쇄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제로 코로나를 벗어났는데 이제 또 이슈가 생기고 있죠. 막 사람이 그렇긴 너무 하죠. 죽는다 그러고 변이 나온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난리들 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난리를 치는 와중에서도 벌써 올해 그러니까 11월 초서부터는 그러니까 두 달 전서부터는 오픈할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시장은 반영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는 풀지 네가 뭐 안 풀 방법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오히려 진짜로 빨리 줍줍을 했었어야 되는구나. 역시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앞서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월스트 같아 보일 때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지금도 늦지 않은 HSC 근데 지금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보면 나스닥이 더 싸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기 나스닥이 있었죠. 바닥으로 처박은 또 나스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 이거 만든 나스닥을- 다음에도 또 빠졌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나스닥 빅테크들 다 망가진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내년에도 안 될 거라 그러고 뭐 다 가치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뭐 그 침체 온다 그러고 금리는 계속 높은 데 있을 거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움직인 것만 가지고서 보셨을 때 네. 나스닥이 제일 월스트였고 그 밑에는 비트코인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나스닥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의 3배 정도 움직이니까 돈을 나스닥을 다 팔고 그냥 비중을 확 줄여서 비트코인 사놓으면 비슷하게 움직인다. 얼로케이션상 리스크 얼로케이션상 흐름이 보면 비슷하게 가긴 하죠. 가니까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그것도 다 깨졌어요.
예, 그래서 FTX 이후에는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은 이게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애가 하나가 보여요. 뭐가 보이세요? 저기 두 번째쯤 보이는 골드가 있어요. 골드. 네. 중간에 있는 골드가 빨간색으로 보시면 그 꺾이는 점에서부터 네. 상승 추세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죠? 네, 네. 여기서 상승 추세를 따라가면서 HSCI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 골드 하나밖에 없어요. 오. 그러네요. 흐름이 네. 우상향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게 두 개밖에 밖에 없어요. 없네요.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결국은 오히려 약간 저의 느낌은 커머디티들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주요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차트만 보고 있는 뇌피셜. 왜냐면 이제 끝부분에서 다음번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속도가 붙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추세를 타야 되는 거지 추세에 어게인스트로 가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선물도. 네. 그럼 지금 현재로 올라가는 추세로 바뀐 애들이 누구야 라고 보면 얘네 둘인 거죠. 골드하고 HSCI인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 네. 저 중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집단 면역으로 풀리고 그 다음에 소비가 다시 늘어나고 미국이랑은 봉쇄해서 둘이 싸우고 있고 네. 이런 상태면은 결국은 중국은 안에서 내수들끼리 자기들끼리 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입도 막 뭐 또 못하게 하고 수출도 또 못하게 하고 막 막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계속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를 해요. 네, 입장 바뀌어서 그런 상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이따 보겠지만 얘기를 해보겠지만 위험이 막 섞이고 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차트는 어차피 그런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다 포함해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가격으로 딱 결정 지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트만으로 딱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돌아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나마 끝부분에서 턴하고 있는 거는 유가예요. 그죠? 네. 녹색. 유가가 바닥 찍고 이렇게 위로 확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은 중국이 살아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또 그 원자재가 또 부족하게 되고 중국이 뭔가를 하면 자꾸 원자재가 부족해지잖아요. 사람 수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원유가 미리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뇌피셜들이 그림만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5년짜리 길게 봤더니 이제 중간으로 회귀하더라. 크게 많이 안 움직이더라. 10% 수준으로. 그 다음에 1년만 봤더니 어떤 게 너무 많이 빠졌더라. 또는 어떤 게 너무 많이 올랐더라.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어떤 언더라잉을 내가 어떤 기초자산 선물을 매매할지 골라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준비하시느라고 이것도 근데 딱 눈에 잘 들어와요. 생각보다는 잘 들어오죠. 네. 확대를 근데 해보셔야 돼요. 이게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정확히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네. 그 딱 숫자만 보이게 앞쪽 왼쪽에 있는 차트만 두 개를 모았어요. 잘라주셨구나. 네, 잘랐어요. 잘라서 앞에 게 5년이고요. 네. 뒤에 게 1년이에요. 그럼 등수가 바뀐 게 눈에 보이잖아요. 5년 동안 움직인 거에 1등은 나스닥이었고 69.92. 그다음에 꼴찌는 HSCI 42.99였네.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시간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날짜에 5년치를 끄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들도 보실 때마다 5년치씩 3년치씩 끊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색다른 인투이션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당시로 딱 봤을 때 보면은 나스닥이 1등에서 꼴찌가 됐죠. 네. 그리고 HSCI는 여전히 중간까지는 그래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달러는 오히려 좀 아래쪽에 있었는데 맨 위로 올라갔었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로 딱 봤을 때는 달러가 그렇다고 해서 과매수권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8%니까 뭐 그냥 그냥 움직인 거라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순위가 계속 변동이 되더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비트코인은 엄청 빠졌더라. 이건 이제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모르겠다. 이건 이렇게 빠진 수준이면 거의 상폐돼야 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리갈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뭐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만 보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펀더멘탈은 그냥 제가 중간중간 그냥 막 애드립스럽게 넣어드렸지만 결국은 움직인 거 보고서 이렇게 많이 움직인 거야. 그러면 따라가자.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테크니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결국은 차트만 보는 게. 네.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펀더멘탈을 보든 테크니컬을 보든 해서 움직인 가격이니까 그 결과치잖아요, 저거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결과치에서 오른쪽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 뭐 그런 추세를 좀 따라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제 테크니컬 부분을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올해 매크로는 어땠나.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2022년 동안에는 어떤 단어에 제일 포커스를 맞췄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떤 단어가 제일 내년 요맘때 딱 네. 왔을 때 어떤 단어가 제일 핵심 단어로 될까? 될까? 네, 네.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뇌피셜로 해보는 거죠. 네. 얘기를 그냥 해보는 거죠, 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제일 핵심이었죠. 인플레가 일어나서 금리를 올렸다. 이게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쵸. 딱 그거였죠. 네. 그래서 기술주가 망가졌다. 네, 그냥 한마디로 하면 딱 이런 한 해였어요. 그러면은 그리고서 지금 나오는 단어는 이제 침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FOMC 끝나고 더 심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침체가 되는 게 오히려 굿뉴스다. 왜? 페드가 금리를 못 올릴 거라서, 피보팅을 할 거라서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래 아니다라고 파월이 아까 뉴스 때 맞죠. 얘기한 것처럼 네. 아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계속 고금리 유지할 거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한 나는 끝까지 인플레이션이랑 싸울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고용이 너무 타이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밑에 있는 실업률 부분이 결국은 이제 위에 있는 침체라는 단어랑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이제 소스죠. 네. 예. 그리고 연착륙. 그래서 이제 파월은 그래도 침체는 아닐 거야. 연착륙일 거야. 하지만 오랫동안 금리를 고금리에 높여놓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저는 이 말이 되게 여러 가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진짜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그쵸. 침체가 안 오고 적당한 레벨에 있어야 금리도 좀 안 내리고 버티면서 경기도 좀 있으면서 가는 거고, 여기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면 침체가 온 거고, 침체가 왔다면 뭐 지금 이제 월스트라고 얘기하는 신용위기, 중소기업들 또는 이제 개인들이 파산이 나고 막 이런 진짜 서프라임 때 났던 그런 진짜 침체 위험들, 그런 게 나타나야지 이제 금리를 내릴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파월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는 거는 이미 망가진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냥 파월이 얘기한 대로 스테이 롱고하게 네. 높은 금리로 한 적당하게 뭐 3, 4% 사이 정도쯤에서 그냥 높인 상태에서 내비두고 유지가 되면 누비 되고, 인플레이션도 아까 잠깐 이제 좀 말씀하셨지만 뭐 내려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대부분 많이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고금리라는 게 옛날처럼 2% 언더 0%에 가까운 0.5% 이런 건 이제 안 간다는 거죠. 예, 안 간다고 보고 오랫동안 어느 정도 뭐 3이 됐든 4가 됐든 5가 됐든 5는 아닐 것 같지만 지금도 이제 다시 연말 되면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페드가 5.1, 5.25까지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 금리를 반영하는 페드 선물들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월스트는 그 밑에 써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페드가 원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는데 잡지는 못하고 물가는 오르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잡지 못하니까 금리를 내릴 수는 없고, 근데 경기는 침체가 왔고, 예, 소비가 죽고 최악이죠. 최악이죠. 이러면 이제 이건 노답이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으로 내년에 올 수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서 자꾸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중에서 내년에 고르라면 어떤 네. 거일 것 같으세요? 어차피 뇌피셜이니까 상관없으세요. 저는 그냥 희망사항으로 네. 연착륙을 그죠. 고를게요. 네. 이렇게 저도 희망사항으로 그냥 연착륙에 오랫동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나머지는 너무 이제 피봇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피봇 되는 것도 리스크라고 아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봇을 해야 될 상황이면은 이거는 이미 아수라장된 상황일 것 같아서 네. 그냥 피봇 안 하고 적당한 레벨에 그냥 금리 두고 그냥 옆으로 좀 가자. 빠지지만 않아도 다행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펀더멘탈리도 파월이 얘기했던 게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있는데, 블루 칼라는 노동력이 계속 부족해. 이민을 받지 않는 한.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이민법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은 고용이 타이트할 거고, 화이트 칼라는 계속 이제 해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뭐 아마존, 애플 뭐 다 뭐 사람 안 뽑는다, 해고한다 뭐 이러고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왜냐면 실적이 안 나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람을 줄여서라도 자기 수익을 맞춰서 주가를
이제 바치려고 칼같이 하는 자르죠. 네, 칼같이 이제 하는 네. 곳이니까 미국은 네. 주주 친화적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회사가 그러면은 저는 이제 화이트 칼라가 한 걔도 연봉 막 30만 불, 50만 불씩 받았던 사람들인데 걔도 한 저는 생각할 때는 한 1년은 놀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걔도 이제 쓸 저축률이 높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네. 그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저축률이 높은 건데 근데 이제 회사를 안 나가고 돈을 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써요. 오히려 더 써요. 놀면 이제 여행도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자기 원래 엔겔 지수가 높잖아요. 그쪽에서 그쵸, 일을 했던 네. 사람들이 그러면은 계속 소비를 하니까 소비가 계속 줄어들진 않는 거죠. 지금도 소비는 되게 양호하잖아요. 나름 소비 지표들은 양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한 1년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IT 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왔는데 6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면 다 떨어질 거래요. 계속 놀기 어려울 거래요. 네, 그래서 6개월밖에 안 돼? 그러면서 짧네요, 네, 생각보다 6개월이면. 짧은데 그러면 네. 이제 주식 시장은 그게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3개월이나 4개월로 더 짧게 더 반영해서 빨리 움직이려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그 소비가 줄어드는 결과치가 빨리 발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비 지표들을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네. 그래서 결국 소비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 기업 실적들은 당연히 더 나빠지겠죠. 왜냐하면 소비가 안 되니까 이제 재고는 다시 지금 재고가 나이키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이 제일 해피한 상황인데, 예.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제 결국 미국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중국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원자재를 많이 써서 제로 코로나를 이제 포기하니까, 그래서 정상화되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이러면 미국은 인플레가 또 안 잡힐 거고, 그러면은 그 상황이 되면은 미국은 금리가 고금리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파월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은 인플레가 안 잡히니까 금리를 못 내리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으려면 방법은 중국에다 수출을 잘해야 되겠죠 미국이 사이가 좋아야겠네요. 사이가 좀 좋아야겠죠. 예. 근데 이미 사이가 나빠지는 건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사이가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네. 봐도 예.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옆에 써놓은 게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서로 간의 관계예요. 미국이랑 중국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얘네들의 관계에서 결국은 이제 내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제일 키 팩터는 결국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소비가 좋아지던 뭐 문제가 발생을 하던 그렇다고 이제 러시아랑 한판 하는 거 봤으니까 대만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대만 침공. 네. 그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잠잠해졌어요. 또 다 없어졌어요. 그 난리 치더니. 예. 근데 침공하진 않겠죠. 단기간에는 언젠간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 세계 경기가 좀 살아나야 그나마 서포티브하게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이 좀 다져지면서 좀 폭락은 안 하지 않을까? 지금 얘기하는 침체가 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을 제일 포커스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이제 개수로는 어차피 시진핑으로 넘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풀든 부동산을 부양을 하던 정책을 만들던 해서 어쨌든 공동부유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 중국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이제 다 뜯어가니까 정부가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미국처럼 이게 하나 몰아줘야 이게 쫙 가는데 몰아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중국은.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은 못하겠지만 전 세계 경기에 있어서는 중국이 살아나줘야 나머지 나라들이 거기에 수출을 하면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중국은 이제 결국은 이제 오일 기름이랑 이런 거 결제하는 걸 위안화로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위안화 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여서 이제 사우디 페트로 위안 가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건 이제 사우디도 이제 조금 계속 미국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두 번째 있는 사우디랑 중국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ICT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 AI, 뭐 5G 모든 거를 전부 다 지금 중국이랑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네옴시티가 건설될 거냐 말 거냐 말도 되게 많아요. 저게 공사는 하고 있다고는 공상과학 영화다 저건 안 될 거다 그냥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석유에 대한 니즈가 미국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네. 저희가 봤듯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은 되게 많고 현재가 지금 한 25% 이상이니까 4분의 1 이상이니까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은 당연히 중국이랑 사우디는 점점 친하게 지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손을 딱 띄는 순간
이제 이란 핵도 있는데 이제 공격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란과 사우디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페어들이 다 애매하게 다 엮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유럽과 러시아는 에너지 독립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에너지 때문에 이 꼴을 당했는데 내가 1년이든 3년이든 준비해서 내가 이 꼴 안 당한다. 독일이든 프랑스든 못 사는 나라는 아니니까 분명히 그쪽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이제 뇌피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페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 번 정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제일 그러니까 이벤트였다고 하면 코로나19 지속, 그 다음에 우러 전쟁이 두 가지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19는 어떻게 됐어? 라고 하면 그냥 대충 다 살아, 이젠. 그리고 이제 남은 애는 누구야? 중국이야. 쟤네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진짜로 저 많은 14억, 15억 인구에서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가 테스트 당하고 있는, 마지막 테스트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저기서 다 지금 우리처럼 약간 이제 그냥 마스크 대충 쓰고 다니면서 그냥 살자. 죽는 것 같진 않아. 뭐 이런 집단 면역이 좀 된 것 같은 상황이면은 거기서 이제 코로나는 어떻게 되면 이제 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죠, 이제. 네. 옛날에 이제 사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년이면 됐잖아요. 졸업해야죠. 길었어요. 아, 길었어요. 네. 그러다 우러 전쟁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얘네들이 종전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시장에. 둘이 이제 종전할래 그러면 호재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할래 그러면 이미 알아. 뭐 이미 싸우고 있었으니까. 이미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뉴스로 봤을 때는 우러 전쟁 해결이라는 이제 호재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뉴스화 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서도 또 블랙스완으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쓴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노답인 거지만 그런 거를 지금 예상하고 그런 거를 해지하고 뭔가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 그건 더 리스키한 거 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환율 전쟁이라고 다시 썼던 거는 일본 때문에 YCC를 함으로써 일단은 달러 약세로 다 돌아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베팅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좀 허락해 준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네. 저번에 이제 150엔대 개입들 계속 나왔고 우리나라도 1,400원대 넘어가면서부터 1,500원 뭐 간다, 뭐 2,000원 간다, 뭐 난리들 쳤는데 뭐 지금 이제 1,200원대로 내려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는 결국 달러 강세가 다시 갈 거냐 안 갈 거냐라고 던져 보면 중간에 한번 이제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달러 강세가 한 번은 다시 가겠지만 그런 이벤트만 없다면 결국은 이제는 1,400원, 1,500원은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때 가면은 다시 이제 한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때는 기회야 빨리 달러를 팔아야 해 이런 게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다들 그걸 오히려 기회로 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미달러 약세잖아요. 근데 미달러 약세를 더 뒤에서 보면은 보통 미달러 약세가 됐을 때는 이머징 마켓이나 리스크 자산이 가격이 좋았어요. 상승 추세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침체가 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결국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봐야 돼요. 달러 강세가 다시 돼야 침체가 오는 거고 오히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때도 달러가 강세가 됐어요. 나머지 지네 나라가 나쁜데 지네가 기축통화에서 다들 달러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침체가 일어난다, 글로벌 침체다라고 해버리면 달러가 강세가 다시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도 자세히 보고 있어야 한다. 달러 강세가 되는지 안 가는지. 근데 지금 현재 예상은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는 쪽으로,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되는 거니까 약간은 리스크 온 쪽으로 기우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데 현재 12월의 분위기는 침체로 다 죽을 것 같은 분위기다. 네.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전쟁이라는 부분은 이제 5G 그다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거는 아예 중국 막아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너무 많이 쫓아왔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인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홍콩 들어갈 때 보니까 지문도 안 찍어요, 이제. 띡 하고 그냥 들어가. 얼굴로. 무서운 일이에요. 무섭네요. 네, 네, 얼굴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면 인식으로 에러율이 없다는 뜻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이게 무서운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기술을 더 이상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IMF가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원래 GDP가 미국을 중국이 추월하는 시기를 2030년이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 리포트를 냈던 기관에서 2036년으로 바꿨더라고요. 네, 그때까지는 못 이긴다로 해서 6년이 딜레이가 됐으니까 여차직하면 10년 동안은 다시 이제 덤비지는 못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그냥 뇌피셜입니다. 이것도 그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늘어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를 했으면 자기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추세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열고 같이 걸리고 이러면서 해서 열릴 때 같이 열리면 상관이 없었는데 네. 지는 혼자 닫았잖아요. 그쵸. 이제 열잖아요. 네. 그러면 또 우리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좀 연지 6개월, 1년 걸린 건데 그러면 또 그만큼 딜레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뒤로 더 간 거고 더 미뤄진 거고 미국이랑의 무역 전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이를 시킨 거죠, 미국이. 안 주겠다는 거죠. 반도체도 안 주고 기술 개발 못 하게 하겠다는 거고. 근데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이제 5G 조금 버리는 분위기거든요. 네. 6G로 가고 있어요. 6G로. 5G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벌써. 근데 이제 딱 그 느낌은 저는 그 뉴스 보면서 화웨이 거 장비를 쓴다라고 하면서 사우디랑 하는 거에서 5G와 AI와 모든 거를 지금 화웨이가 관장에서 전체를 다 개발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걸 뭐 계약을 했다. 실제는 모르겠지만 뉴스상에서 보면은 그런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은 5G가 대충 정리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나는 5G 안 가고 6G로 바로 가볼래. 뭐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도 물론 뇌피셜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한 단계를 더 빨리 넘어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도 5G 안 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술 전쟁 부분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주식이라면 수혜를 보는 주식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네. 그래서 미국이랑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기술 전쟁 때문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화해하기는 글렀구나. 예, 글렀구나. 예,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출입을 좀 하겠죠.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QE 부분은 이제 지금은 QT를 하겠다고 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QT라는 단어를 아무도 안 써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연초만 해도 QT 타이트닝 한다고 양적 완화 이제 끝났다. 양적 긴축이다 그러면서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침체 얘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어? 아니라는 거죠.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만기되는 채권들 안 사고 있고 롤오버 안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모기지 채권들도 조금씩은 파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금리가 좀 올라갔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집값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제 뉴스 저희 얘기하면서 빠지는 추세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집값이 빠지니까 이번에 홍콩 가서 보니까 예전에는 LTV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50%까지밖에 안 됐었어요. 네. 홍콩도요? 네, 홍콩도 원래 그랬는데 이번에 갔더니 80%까지 되고 다음 달인가부터는 90%까지 또 해줄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이제 금융으로 돌아가는 나라들에서는 결국은 LTV를 조정해줘서 부동산이 폭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결국은 QE잖아요. 네, 그쵸. 돈을 더 푸는 거잖아요. QT를 할 수가 QT를 없네요. 하고 있으면서 이쪽 반대편에서는 또 돈을 푸는 QE 쪽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게 이제 믹스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색깔로 칠해놨는데 이거 QE가 되고 피봇이 된다는 건 침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네. 더 저는 나쁜 것 같다. 다들 이제 피봇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피봇 되는 게 더 무서운데 나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뇌피셜로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로 보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좀 사이좋게 지내보고 네. 현 전쟁은 이제 미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한 거를 좀 유지를만 계속 해주면은 그 추세를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면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시기로 됐으니까.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지 안 되는지 잘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래도 확률상으로는 그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높으니까 네. 지금 너무 빠져서 분위기는 너무 암울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조금씩 왜냐면 맨 바닥에서 못 사잖아요, 주식은. 그리고 이제 선물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는 뭐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뭐 새 출발 매일매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를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전체를 보면 내년에 조금 더 수익을 잘 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내년 12월에 이 영상이 성지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작은 소망이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왠지 이렇게만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믿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대부분 네거티브한 쪽으로 지금 많이 쏠려 있어서 되게 이렇게 되려면 너무 이렇게 이제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들긴 들어요. 지금 뉴스 나오는 걸 특히 이번 주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네. 이렇게 긍정 회로를 돌리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결국은 긍정 회로를 돌리는 사람이 더 많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각자의 라이프를 잘 살고 가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긍정 회로를 돌려보자.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네. 분들도 다 같이 긍정회로 똑같이 돌리시면 네. 긍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2023년 12월에 이 영상이 성지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 알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뵙겠네요. 네, 내년에 뵙겠네요. 내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좋은 자료 가지고 또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